구글폼, 아마 마케팅이나 기획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 도구는 굉장히 익숙한 도구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구글폼을 이용할 때 항상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이죠. 왜냐하면 구글폼은 지정된 폼 안에서 질문이라던가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공수가 들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 구글폼에 디자인을 입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은 AI 시대죠. 그래서 이러한 AI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디자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구글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나만의 구글폼을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원리는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짧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터 입장에서 구글폼의 좀 한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글폼은 누구나 5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든 브랜드의 양식이 똑같이 생겨 먹었다라는 단점도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제작된 폼 양식을 앱 스크립트로 연동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글폼은 빠르지만 고객이 보는 순간 굉장히 뻔한 설문지라는 인식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글폼의 문제는 제작 속도가 아니라 브랜드의 경험과 데이터 활용의 자유도가 조금 제한적이다 라는 것이죠. 고객은 구글폼 화면을 보는 순간 또 흔한 설문이구나 라고 느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응답률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죠. 데이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쌓이지만 다른 시스템이라던가 알림 서비스와 연결을 하려면 별도의 자동화 도구를 또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자, 결국 구글폼은 빠르게 시작하기에는 좋지만 브랜드의 캠페인이라던가 고객 전화를 정교하게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글폼을 직접 우리의 브랜드에 맞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조합이 바로 바이브 코딩과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1단계는 바이브 코딩으로 나만의 입력 폼을 만드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러한 바이브 코딩으로 구글 폼, 즉 양식 폼을 만들게 되면 브랜드 컬러는 네이비와 골드, 그리고 입력하고 싶은 이메일, 이름, 휴대폰, 관심 제품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프롬프트만 적어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 HTML 코드를 GitHub 페이지라던가 버셀과 같은 무료 호스팅에 올리게 되면 자체 도메인을 갖는 입력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자동으로 기록되게 하는 거죠.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말이죠. 자, 먼저 데이터를 받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새로 만들고 상단 메뉴의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편집기에는 이제 AI가 작성해준 도포스트 함수를 작성을 하죠. 이 함수는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스프레드시트의 마지막 행에 받아온 값을 차례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배포가 끝나면 웹앱 URL이 발급이 되는데 이 주소가 1단계에서 만든 액션 주소가 됩니다. 이제 누군가 입력 폼을 제출을 하면은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한 줄씩 이렇게 기록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은 마케터가 폼 자체, 양식 폼 자체에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폼과 데이터를 캠페인 자산처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브랜드 일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글 폼에 정형화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컬러, 로고, 폰트 이런 것들을 살린 입력 폼으로 고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활용의 자유도입니다. 앱 스크립트 안에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슬랙이라던가 노션 데이터베이스, 메일링 리스트 같은 곳으로 외부 서비스,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의 장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라든가 엠파랭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유도 높은 디자인으로 폼 양식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터러시 부분입니다. 이걸 학습 효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케터가 직접 폼과 스크립트를 다뤄보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구글 폼을 이제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구글 폼에서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된 설문지를 새로 만든다, 새로 이용한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만나는 첫 번째 화면을 브랜드 경험으로 바꾸는 일이 될 거고요. 받은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활용 가능한 캠페인 자산으로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케터가 AI와 자동화를 직접 다룬다는 이 실행 역량을 갖춘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AI에게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다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AI 활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